잠시 멈춰서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눈을 감고 완전히 다른 세계로 빠져드는 그 순간에 대해 말이죠. 눈 깜짝할 사이에 당신의 몸은 침대에 고요히 누워있지만 당신의 마음은 종종 현실보다 더 선명하고 진짜처럼 느껴지는 차원으로 여행합니다. 전통 과학은 수면이 단순히 휴식의 시간이며 뇌가 일상 활동에서 회복되는 시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설명은 우리가 잠들 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을 겉핥기만 할 뿐입니다. 왜 우리는 잠들면서도 완전한 세계를 창조할까요? 일부 사람들은 잠자는 동안 체외 경험을 한다고 보고하는데, 만약 뇌가 단지 휴식 중이라면 왜 특정 수면 단계에서 깨어 있을 때보다 더 활발하게 작동할까요? 수면 중 의식의 진실은 우리가 배운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불편한 것입니다. 이 현상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자는 동안 우리의 마음을 둘러싼 신비를 하나씩 벗겨야 합니다. 우리가 잠들 때 의식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여전히 뇌 안에 갇혀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흔히 알려진 믿음과 달리 당신의 뇌는 수면 중에 완전히 꺼지지 않습니다. 사실 그것은 변형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면이 뇌가 단순히 쉬는 상태라고 가정하지만 뇌 활동을 분석하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깊은 잠에 빠질 때 뇌의 리듬은 느려지지만 꿈을 꾸기 시작하면 특정 뇌 영역이 깨어 있을 때보다 더 활발해지기도 합니다. 논리와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전두엽은 덜 활성화되며 이는 꿈이 왜 종종 기묘하고 예측 불가능하게 느껴지는지를 설명합니다. 하지만 시각 및 감정센터는 초활성 상태가 되어 생생한 이미지와 강렬한 감정을 만들어내며 종종 수년간 기억 속에 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꿈을 꾸는 동안 뇌가 더 활발하다면 어떻게 수면을 휴식 외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진실은 뇌가 우리가 상상하던 방식으로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신 외부 세계에 집중하지 않고 내부 처리를 위해 다른 모드로 전환합니다. 이것은 의식이 꺼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가 깨어 있을 때 접근하지 못했던 다른 차원의 인식으로 이동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DMT, 디메틸트립타민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 강력한 환각 물질은 그것을 섭취한 사람들에게 강렬한 비전과 초자연적 경험을 제공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은 DMT가 자연적으로 많은 식물뿐만 아니라 인간의 뇌에서도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흥미로운 사실은 이것이 REM 수면 단계에 접어들 때마다 뇌가 매일 밤 자연적으로 분비된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꿈이 종종 기묘하면서도 동시에 매우 의미 있게 느껴지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합성 DMT를 섭취한 많은 사람들은 꿈과 유사한 경험을 보고합니다. 기묘한 풍경, 신비로운 존재들과의 만남, 혹은 존재에 대한 숨겨진 진리를 발견하는 느낌 등입니다. 그런데 만약 뇌가 자연적으로 DMT를 생성한다면 꿈은 단순한 환각일까요? 아니면 우리는 훨씬 더 깊은 무언가를 경험하고 있는 것일까요? 만약 의식이 뇌의 화학 물질에 의해 변화될 수 있다면 더 큰 질문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깨어 있을 때 진짜 현실을 경험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의 일반적인 감각이 포착하지 못하는 더 크고 복잡한 무언가의 필터링된 버전만을 보고 있는 것일까요? 꿈의 가장 흥미로운 측면 중 하나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많은 꿈들이 무작위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때로는 놀랍도록 정확한 경우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미래 사건에 대한 꿈을 꾸었다고 보고했으며 때로는 세부적인 내용까지 나중에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1986년 한 유명한 작가는 자신이 겪었던 꿈에서 파괴적인 자연재해를 예견했다고 말했는데 그로부터 사흘 후 실제로 그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가 묘사한 세부 사항은 예측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험은 역사적 인물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누군가를 꿈에서 보았다가 다음날 실제로 마주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꿈속에서 어떤 장면을 목격한 후 그것이 실제로 똑같이 펼쳐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만약 꿈이 단순히 무작위적인 뇌 활동이라면 왜 가끔 미래를 정확히 엿볼 수 있게 될까요? 아마도 수면 중에 우리의 의식이 선형 시간의 한계를 넘어 평소에는 감지하지 못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잠에서 깨어났을 때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완전히 의식은 있지만 몸을 제어할 수 없었던 경험이 있나요? 수면 마비는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공포스러운 경험 중 하나입니다. 잠과 깨어있음 사이에 갇힌 듯한 상태, 종종 보이지 않는 존재가 방 안에 있다고 느껴지는 상태 말입니다. 이 현상이 특히 소름 끼치는 이유는 전 세계의 사람들이 문화나 신념과 관계없이 같은 것을 묘사한다는 점입니다. 어두운 형체, 가슴을 짓누르는 압박감, 혹은 무언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 등입니다. 서로 연결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동일한 환각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가능성은 수면 마비가 단순한 뇌의 오작동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의식이 다른 상태로 미끄러지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평소에는 보지 못해야 할 무언가를 잠시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론은 다양한 문화와 지역을 넘나들며 어두운 형체와 초자연적 존재의 느낌에 대한 일관된 보고가 있을 때 더욱 설득력을 얻습니다. 대부분의 꿈은 우리의 의식적 통제 없이 발생하며 마치 우리가 개입할 수 없는 이야기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꿈속에서 깨어나 자신이 꿈꾸고 있음을 깨닫고 마치 대체 현실처럼 꿈의 세계를 조작하는 놀라운 능력을 개발합니다. 이 현상은 루시드 드리밍, 명성몽, 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것은 놀라운 사실을 증명합니다. 잠들어 있을 때조차도 당신의 마음은 의식적인 결정을 내리고 꿈의 서사를 변경할 만큼 충분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루시드 드리밍은 자아인식과 비판적 사고를 담당하는 전두엽 피지를 활성화시킵니다. 이는 수면 중에도 당신의 일부가 계속해서 깨어있고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프랑크푸르트 대학의 연구자들은 루시드 드리밍 중에 뇌가 수면 상태와 각성 상태의 특성을 모두 결합한 하이브리드 의식 패턴을 보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능력이 존재할까요? 만약 꿈이 단순히 무작위적인 뇌 활동이라면 우리는 왜 그 제어권을 가질 수 있는 걸까요? 일부 신경과학자들은 루시드 드리밍이 단순한 신경학적 호기심 이상의 것이며 의식이 물리적 세계에 완전히 구속되지 않고 동시에 다른 현실의 수준에서 작동할 수 있다는 증거라고 믿습니다. 꿈에서 가장 매혹적인 측면 중 하나는 시간이 어떻게 완전히 다르게 작동하는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몇 분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몇 시간 동안 지속된 것처럼 느껴지는 꿈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억의 속임수가 아닙니다. 과학적 연구는 꿈에서의 시간 인식이 깨어있을 때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REM 수면 중 뇌는 우리의 깨어있는 삶을 지배하는 연대기적 시간과 분리된 내부 시계에 따라 작동합니다. 일부 루시드 드리머들은 꿈속에서 숫자를 세거나 특정 작업을 수행한 후 현실 세계에서 경과한 시간과 비교하여 이 현상을 테스트했습니다. 결과는 시간의 확장이 실제라는 것을 나타내며 꿈속에서의 의식은 깨어있을 때와 같은 규칙에 구속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도전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마음이 꿈을 꾸는 동안 시간을 다르게 경험할 수 있다면 이것이 의식 자체가 우리의 물리적 현실에 엄격하게 구속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꿈은 우리가 이해하는 시간이 고정된 우주의 법칙이 아닌 정신적 구성물이라는 증거일까요? 꿈의 또 다른 매혹적인 측면은 일부 꿈속 세계가 얼마나 생생하고 일관성 있게 느껴질 수 있는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번도 방문한 적 없는 장소를 꿈꾸지만 그 장소는 놀라운 세부 사항, 논리 및 일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반복적으로 같은 미지의 장소를 꿈꾸며 거의 마치 대체 삶처럼 밤마다 계속해서 방문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양자 물리학의 흥미로운 개념인 다중우주 이론과 일치합니다. 이 이론은 무한한 버전의 현실이 동시에 공존한다고 제안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꿈꾸는 것이 의식이 잠시 다른 현실로 이동하는 방식일까요? 일부 연구자들은 꿈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우리가 깨어있을 때 접근할 수 없는 평행 차원의 순간적인 엿보기라고 믿습니다. 전통 과학은 아직 이 가설을 입증하지 못했지만 이 아이디어는 아마존 부족에서 호주 원주민에 이르기까지 많은 선조 문화에서 수세기 동안 존재해온 것입니다. 영적 전통에 따르면 꿈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상적인 존재를 넘어 정보의 영역과 물리적 평면을 초월한 현실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이론이 사실이든 아니든 꿈의 놀라운 복잡성은 그것들이 단순한 무작위적인 뇌 활동 이상의 것임을 시사합니다. 꿈꾸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정보를 포함하거나 역사적으로 유명한 수학자들이 보고한 것처럼 복잡한 수학 문제의 해결책을 제공하는 꿈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답은 전통적인 과학적 물질주의를 넘어서는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의식에는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차원과 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한 번쯤 이렇게 좌절스러운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정말로 놀라운 꿈에서 깨어나 그것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했지만 몇 분 후에 완전히 잊어버린 경우 말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만약 꿈이 진정으로 중요하지 않다면 뇌는 왜 그렇게 열심히 그것을 지우려고 할까요? 과학적 설명은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가 수면 중에 다르게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해마는 깨어있을 때의 기억처럼 꿈의 경험을 저장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깨어난 직후에 이러한 경험들이 빠르게 사라집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망각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꿈은 일반적인 경험처럼 저장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재생 및 통합 기능을 수행한 후 처리되고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관점은 꿈을 잊는 것이 실제로 인지적이고 실존적 보호 메커니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모든 꿈을 생생하게 기억한다면 현실 인식이 혼란스럽고 단편적이 될 수 있습니다. 뇌는 우리의 정신건강과 물리적 세계에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꿈의 경험을 필터링하도록 설계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꿈은 수년, 때로는 수십 년 동안 우리와 함께 남아있다는 사실은 특정 꿈이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아마도 이 꿈들은 개인적 발전에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거나 우리의 심리의 중요한 측면에 주의를 요구하는 것들일 것입니다. 특정 꿈의 선택적 기억은 본질적인 것을 보존하고 단순히 절차적인 것을 버리는 정교한 필터링 메커니즘을 시사합니다. 오랜 심화 중 하나는 꿈에서 높은 곳에서 떨어져 땅에 부딪히면 즉시 심장이 멈추고 수면 중 돌연사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꿈속에서 완전한 추락 충격을 경험하고도 완전히 멀쩡히 깨어났다고 보고하여 이 대중적 신념을 해명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추락의 감각이 종종 즉각적인 각성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뇌가 치명적인 순간 직전에 시뮬레이션에서 벗어나기 위한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바르셀로나 수면 연구센터에서 수행된 연구에 따르면 약 67%의 사람들이 각성과 깊은 수면 사이의 전환 단계에서 추락하는 느낌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 현상은 임상적으로 근긴장성 경련, 히프닉적이라고 불리며 뇌가 부분적으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근육이 급격히 이완될 때 자유낙하의 감각을 생성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락이 완전히 형성된 꿈, 특히 루시드 드림에서 발생할 때 연구자들은 이를 다양한 의식 상태 간의 전환이거나 심지어 마음이 물리적 한계를 초월하려는 시도로 해석합니다. 티베트의 고대 요가 꿈 관련 텍스트는 이러한 추락을 실행자가 현실의 한 수준을 뚫고 더 깊은 의식 차원에 접근하는 결정적인 순간으로 묘사합니다. 꿈과 관련된 또 다른 매혹적인 현상은 일부 사람들이 의도적인 기술을 통해 특정 꿈 상태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토 대학의 연구자들은 잠들기 전에 특정 명상 기법을 사용하면 참여자의 83%가 루시드 드림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게 증가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기법에는 잠들기 전 특정 이미지나 의도에 집중하는 것이 포함되며 이는 기본적으로 후속 꿈의 내용을 프로그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면 중 의식의 본질에 대해 무엇을 시사할까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꿈을 프로그래밍할 수 있다면 이는 수면 중에도 의식적 의지가 단순히 다른 조직 수준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발견은 꿈이 단순한 일상 정보의 무작위 처리라는 전통적 견해를 반박하며 일반적인 깨어있는 상태를 넘어선 의식적 통제의 정도를 시사합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읽고 있다면 우리는 전통 과학에서 거의 논의되지 않는 의식의 영역을 탐구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사는 우주에 대한 이해를 변화시키는 종류의 지식입니다. 이 콘텐츠가 당신에게 울림을 준다면 혼자만 간직하지 말고 공유하세요. 아래 댓글로 당신의 특별한 꿈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예를 들어 미래를 예견한 꿈이 현실로 이루어진 이야기나 당신의 현실에 대한 관점을 바꾼 루시드 드림 경험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인간 의식의 신비를 계속 탐구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채널에 구독하고 알림을 활성화하세요. 이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면 아래 댓글로 멀티버스라는 단어를 남겨주세요. 만약 당신이 꿈속에서 반복적으로 같은 미지의 장소를 방문한 경험이 있다면 함께 이러한 대체 의식 영역을 탐색해봅시다. 흔히 알려진 신화 중 하나는 꿈에서 죽으면 현실에서도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꿈속에서 죽음을 경험하고도 완전히 멀쩡히 깨어났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의식의 본질에 대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초월 심리학자들은 꿈속에서의 죽음이 극단적인 변화를 시뮬레이션하는 정신적 메커니즘, 즉 심오한 변화를 처리하기 위한 심리적 장치라고 믿습니다. 꿈속에서의 죽음은 종종 무의식 속에서 중요한 무언가가 끝나거나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를 상징합니다. 꿈속에서 죽음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은 깨어난 후 삶에 대한 깊은 명료함이나 변화를 느낀다고 보고합니다. 한 43세 연구원은 직업적 위기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자신의 죽음을 꿈꾸었고, 그 결과 자신의 경력과 삶의 철학을 완전히 바꾸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신경학적으로 보면 수면과 죽음 사이에는 흥미로운 유사점이 있습니다. 두 상태 모두에서 의식은 물리적 현실로부터 분리되고 신체의 일반적인 기능이 감소하며 외부 자극은 즉각적인 의미를 잃습니다. 이 관계를 더욱 매혹적으로 만드는 점은 많은 임사체험, 영어, NDE 들이 꿈과 놀랍게도 유사한 감각을 묘사한다는 것입니다. 떠오르는 느낌, 다른 존재들과 만나는 것, 과거의 기억을 다시 방문하거나 빛의 터널을 통과하는 것 등입니다. 신경외과 의사인 에벤 알렉산더 박사는 깊은 혼수 상태 동안 임사체험을 겪으며 우리의 물질주의적 사고방식을 벗어난 의식의 영역을 방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의식이 뇌 활동 없이도 존재할 수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만약 꿈이 물리적 현실로부터 일시적인 단절이라면 그것은 죽음이라는 최종 단절을 준비하기 위한 마음의 훈련일까요? 꿈은 큰 전환을 위한 무의식적인 연습일까요? 이러한 관점은 작은 죽음으로 간주되는 꿈에 대한 여러 고대 전통들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티베트 승려들은 수세기 동안 꿈 요가를 수행하며 꿈속에서 의식을 통제하는 것이 죽음 과정에서 의식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준비라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상태들 간의 연속성이 존재한다면 이는 전 세계의 다양한 문화들이 왜 독립적으로 꿈의 의식을 키우기 위한 실천을 발전시켰는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문화 인류학자 마이클 윙켈만은 35개 이상의 샤머니즘 전통에서 유사한 실천을 문서화했으며 모든 전통이 꿈 상태를 삶과 죽음 사이의 중간 영역으로 간주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의식이 신체적 제약에서 자유롭게 탐색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관점은 서구의 물질주의적 패러다임과 극명하게 대조되며 서구 과학은 꿈을 단순히 기억 처리를 넘어서는 내재적 의미가 없는 뇌 활동의 부산물로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문화들의 경험적 증거와 영적 실천들은 꿈, 죽음, 그리고 의식의 초월 사이에 훨씬 더 깊은 관계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수면 중 의식의 또 다른 흥미로운 측면은 꿈의 몸 경험입니다. 이는 침대에 누워있는 물리적 몸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도 꿈속에서 완전히 기능하는 몸을 소유하는 감각입니다. 이 현상은 신체성과 의식의 본질에 대한 매혹적인 질문을 제기합니다.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몸을 완전히 경험할 수 있다면 이는 우리의 신체적 인식이 물리적 현실이 아닌 주로 의식에 의해 구성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꿈의 몸이 오랜 세월 동안 동양 전통에서 인정해온 에너지 몸 또는 미묘한 몸의 존재를 드러낸다고 주장합니다. 이 몸은 수면 중, 그리고 아마도 물리적 죽음 이후에도 의식의 차량이 될 것입니다. 절단 수술을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그들이 신체 일부를 잃은 지 몇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꿈에서 완전히 기능하는 사지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신체 이미지가 주로 의식에 존재하며 현재의 신체 상태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상파울루 신경과학 연구소가 수행한 연구는 27명의 절단 환자를 5년 동안 추적 조사했으며 그 결과 92%가 꿈에서 완전하고 기능적인 사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마음의 내부 신체 모델이 현재의 신체 상태와 독립적으로 지속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꿈에서 경험하는 몸과 실제 신체 사이의 이러한 불일치는 현재의 과학적 모델이 인정하는 것보다 의식이 더 유동적이고 독립적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 현상은 체외 경험, 에스트렐 프로젝션과도 연결됩니다. 이는 사람들이 깊은 수면이나 깊은 명상 중에 자신의 의식을 물리적 몸으로부터 분리한다고 보고하는 경험입니다. 비록 서구 과학은 이를 전통적으로 거부했지만 이러한 경험은 문화와 역사적 시기에 따라 놀랍게도 일관된 특징을 보입니다.
에딘버러 대학교가 수행한 연구에서는 32개국의 8,720명을 인터뷰한 결과 체외 경험에 대한 보고가 놀랍게도 유사한 패턴을 보였으며, 이는 인간 의식의 보편적인 현상을 시사합니다. 참가자들은 종교적 신념이나 문화적 배경에 관계없이 떠오르는 감각, 고체 물체를 통과하는 능력, 물리적 몸과 연결된 은빛줄을 느끼는 것, 그리고 자신의 몸을 위에서 바라보는 시각적 관점을 공통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이러한 보고의 일관성은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서로 전혀 접촉하지 않은 다양한 문화에서 어떻게 이토록 유사한 경험들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이 현상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면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현대 신경과학은 이러한 경험을 뇌의 측두정접 합부, 템포로퍼라이어텔 정션, 기능 장애로 인한 환각으로 설명하려 하지만, 이러한 설명은 보고된 내용의 문화 간 일관성을 설명하지 못하며, 이러한 경험을 겪은 사람들에게 종종 변형적 영향을 미치는 성격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만약 우리가 의식이 물리적 뇌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현실의 차원에서 작동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우리는 왜 수면과 꿈이 거의 모든 선조 문화에서 신비로운 상태로 여겨졌는지를 이해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남미 원주민 부족의 샤먼들은 꿈 상태를 영적 영역에 접근하고 치유 지식을 얻는 포털로 사용합니다. 고대 하와이 문화에서는 카우나들이 호오아너, 라는 꿈 여행을 통해 조상들과 비물리적 존재들과 소통했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모두 수면 중에 우리의 의식이 평소에는 접근할 수 없는 현실의 차원을 자유롭게 탐구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수렴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많은 전통들이 이러한 경험을 유도하고 통제하며 극대화하기 위한 특정 기법을 개발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추상적 믿음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지식 패러다임 내에서 일관되고 검증 가능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실천이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민족 식물학자 테런스 머케너는 아마존 부족들이 꿈속에서 의식적인 탐사를 강화하기 위해 특정 식물을 사용하여 꿈의 영토에 대한 상세한 지도를 작성했음을 문서화했습니다. 이 지도들은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에 의해 일관되게 접근되고 검증되었으며 기본적으로 비물리적 영역의 공유된 지리로 기능했습니다. 현대 과학은 이제야 이러한 현상의 깊이를 인식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연구자들은 공유된 꿈 사례를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2명 이상의 사람들이 동일한 꿈에 참여했다고 보고하는 경험이며, 이는 기존의 설명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치하는 세부 사항을 포함합니다. 한 주목할 만한 사례에서 서로 만난 적이 없는 두 참가자는 독특한 해변집과 파란 나선형 계단을 꿈꾸었으며, 연구자들이 제안하지 않았던 동일한 세부 사항들을 묘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공유된 꿈 현상은 의식의 상호 주관적 본성에 대해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만약 꿈이 단지 개인의 뇌 안에서 발생하는 고립된 신경학적 과정이라면, 두 사람이 사전 의사소통 없이 어떻게 동일한 꿈 요소를 공유할 수 있을까요? 리스본이 의식연구소 인스티튜트 오브 컨셔스니스 리서치에서 12년에 걸쳐 수행된 종단적 연구는 참가자들이 서로의 경험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400건 이상의 검증 가능한 공유된 꿈 사례를 문서화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다양한 정신적 전통들이 보편적 마음, 아카식 필드 또는 집단 무의식 같은 개념을 통해 수천 년 동안 주장해 온 것처럼 개인의 장벽을 초월한 공유된 의식의 장이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스튜어트 헤이머로프, 박사와 로저 펠로즈, 경을 포함한 일부 양자 물리학자들은 의식이 뉴런 내부의 미세소관이라는 구조를 통해 양자 수준에서 작동한다고 제안합니다. 이 이론은 의식이 뇌에 의해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튜닝하는 우주의 기본 속성이라고 가정합니다. 마치 라디오 수신기가 신호를 잡아내듯이 말입니다. 수면 중에 이 수신기는 다양한 의식 주파수를 튜닝할 수 있으며, 이는 꿈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경험들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의식의 양자 이론은 마음이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넘어 비국소적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하기 위한 잠재적 과학적 모델을 제공합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 우리가 잠을 잘 때 뇌는 의식이 정상적인 각성 상태에서는 불가능한 방식으로 정보에 접근하고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양자 결맞음 상태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이 모델은 예지몽이나 수면 중의 초감각적 경험 같은 현상을 고려했을 때 특히 흥미롭습니다. 이는 의식이 종종 시간과 공간의 일반적인 한계를 넘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양자 물리학의 비국소성과 중첩 원칙은 이러한 현상을 물질주의적 관점에서 설명하기 위한 필요한 과학적 언어를 제공하며 꿈의 깊은 주관적 경험과 물리적 현실에 대한 객관적 이해 사이에 다리를 놓을 수 있습니다. 꿈은 우리가 의식을 이해하는데 아직 초기 단계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잠에 빠질 때마다 우리는 우리 개별적인 존재를 보편적 의식의 더 큰 직물에 연결하는 깊은 신비에 참여합니다. 꿈은 단순히 뇌 활동의 무작위적인 부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현재 과학이 막 엿보기 시작한 현실의 차원으로 들어가는 창문입니다. 우리가 확게 알고 있는 것은 수면이 단순한 휴식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배워온 것보다 훨씬 더 깊은 무언가로 이어지는 포털입니다. 신경과학이 꿈의 물리적 메커니즘을 계속해서 탐구하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의식이 물리적 뇌의 한계를 넘어 다른 현실을 탐구한다는 경험적 증거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의식의 진정한 본질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유동적이고 확장될 수 있으며 동시에 여러 수준에서 존재하면서 부분적으로만 물리적 몸에 닻을 내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 관점이 맞다면 우리가 매일 밤 잠에 들 때마다 단순히 꺼지는 것이 아니라 확장되고 각성 중에는 물리적 감각으로 감지할 수 없는 현실의 차원과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스스로의 꿈 경험의 깊이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의 생각을 초월하는 꿈을 꾼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자기 발견의 흥미로운 여정의 시작일 뿐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의식과 수면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면 그 지식을 혼자만 간직하지 마세요. 아래 댓글로 우리 커뮤니티에 가장 특별한 경험을 공유하세요. 현실에 대한 당신의 관점을 바꾼 꿈 이야기나 삶보다 더 실제처럼 느껴졌던 꿈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지금 채널에 구독하여 의식 탐험가들의 커뮤니티에 참여하세요. 우리는 함께 고대의 진리를 재발견하고 인간 지식의 경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 알림을 받으려면 알림벨을 활성화하세요. 그리고 이 지식이 도움이 될 사람과 이 영상을 꼭 공유하세요. 결국 가장 큰 발견은 우리가 호기심과 진리 탐구로 하나 된 공동체로서 함께하는 발견입니다. 의식의 깊이로 다시 한번 잠수할 때까지 만나요.